승묘표 해당되는 학자는요 귀신기자인데요. 학습번호 307번째 글자고요. 귀신기자를 보면은 이게 글자를 분석해야 되는데 좀 글자가 분석이 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분석을 일단 해보죠. 이게 세 개의 자소로 이루었다고 보는데 요 글자가 문자로 취급이 돼가지고 귀신머리풀이라고 하는 글자고요. 이것은 어진 사람이란 글자죠. 이걸 사사사자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것의 형태로 봐요. 설무예자의 풀이를 한번 볼까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인의 뜻을 따랐다고 했는데 이게 어지린자의 변형자예요. 이게 사람 형태를 이렇게 덮여놓고 다른 글자가 합쳐 쓰일 때에 아래에 쓰일 때요. 맏형이나 아이야 뭐 이런 글자에 빛광 이런 글자에서 이게 다 사람인데 아래에 쓰일 때의 형태거든요. 인자의 이체자인데 하나의 붓으로 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사람 인자의 이체자의 인자를 달리 표현하는 글자다. 사람 인자는 내내 마찬가지 이 글자예요. 옛날 자형은 똑같이 사람의 형태, 사람이 맏형이 이렇게 맏형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형태이거나 그걸 이렇게 올라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읽다가 말하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다. 인의 뜻을 따랐고 귀신머리를 번졌다. 이 귀신머리. 그 다음에 사사자를 따랐다. 뭐 이렇게 풀이했는데요. 그런데 요걸 제 고문자를 보면은 사람을 바탕으로 해서요. 사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책에는 끌어앉은 형태의 사람인데 머리가 이렇게 표현이 됐거나 또는 방향을 바꿔서 머리를 그대로 표현했는데요. 방향을 바꿔서 표현했는데 손을 갖다가 이렇게 두 손을 갖다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개인 여자가 여자가 불고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을 때 그 두 손이 여기서는 반대로 이렇게 편향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기 손이 여기서는 반대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귀신기자는 요 머리 형태가 호대로면서요. 호대로면서 그 핵이 위에 핵이 좀 추가됐다. 이 위핵을 좀 드러나게 이렇게 쓰기도 했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면서 이제 이런 형태가 됐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사람의 몸체는 어진 사람을 그대로 갖다 쓰고요. 밑에 쓰이는 글자처럼요. 그 다음에 사사자는 이게 손이 모으고 있는 형태로 저는 봐요. 손. 뉴타로 추가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사람이 두 손이 이게 사람이 두 손을 반대 방향으로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 형태를 갖다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머리고 이거 몸체고 이건 두 손을 갖다가 모으고 있는 두 손이 정형됐다고 보는 거죠. 뜻이 귀신인데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바탕으로 했어요. 사람을.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있죠.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을 봤을 때 몸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 사람 몸은.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의 차이점은 몸은 그대로예요. 똑같아요. 물론 이제 죽은 사람은 이제 오래 두면 이제 썩어서 이제 흙으로 이제 100번 진토된다고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차이점 뭐냐면은 영혼이 없어지는 거죠. 숨을 안 쉰 이제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차이가 영혼이 이제 빠져나간다고 생각해요. 혼백이 빠져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혼은 하늘로 올라오고 백은 땅으로 깃들고 그게 이제 혼비백산 아니에요?
미국의 의사가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이제 무게를 달 수 있는 침대에 있는데 죽은 순간 몸무게가 변화된 걸 봤어요. 근데 몇 사람을 걸쳐봤더니 평균 21g이 줄어들었어. 그래서 영혼의 무게를 21g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있죠. 그게 영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영혼의 무게를 차이가 21g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있는데 사실은 있죠. 사람이 죽으면 이제 폐에 공기도 빠지고 뭐 그러면서 생기는 변화이지 영혼의 무게는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그렇게는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 얘기를 통해서 몸은 그대로 있다는 말인데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막 돌아다니는 귀신을 갖다가 도깨비불이라고 하는데 도깨비불 자도 한자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 쌀밑 자체를 보이죠. 이게 사람이요 사람의 형태. 근데 이제 도깨비 사람이 죽어서 도깨비가 있는데 불을 하게 해서 점을 갖다 이렇게 표현해. 그리고 두 발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두 발이. 어그러지 진짜가 발을 이 아래를 향한 모습에서 나온 글자 아니에요? 바로 도깨비불린도 귀신의 일종인 도깨비도 이렇게 사람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거 가운데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점이 여기 쌀미처럼 이렇게 이 밑에 갈라져 된 거죠. 나중에 불화자 한 번 더 붙여서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의 일종인 도깨비도 사람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귀신이 따로 사람을 바탕으로 했는데 이제 다만 그냥 사람 이게 마청자나 아이아자 같은 데서 쓰이는데 살아있는 사람과 구분하기 위해서 머리를 달리 표현했어요. 머리를 달리 표현했는데 이 머리가 귀신 머리를 나타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가면으로 봐요. 가면으로. 왜 그러냐면은 공자가 귀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경원한다고 했어요. 경이원지. 존경하되 멀리한다는 얘기인데 또 달리 경원을 달피면 경외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경외. 공경하되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울 외자를 한자로 쓸 때 이렇게 쓰는데 두려울 외자가 이것도 사람의 손에 도구 같은 걸 주고 있는데 머리에 가면을 쓰고 있는 얘기죠. 이게 그 가면이 뭐냐면 이재이전법이라고 오랑캐로서 오랑캐로 선한 귀신이 악한 귀신을 몰아내는데 선한 귀신 가운데 방상시라는 귀신이 있어요. 방상시. 옛날 궁궐에서 이제 나래를 행하거나 그럴 때에 또는 왕이 죽었을 때에 대여가 나갈 때 그 앞에 방상시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종 순정이 죽었을 때에 방상시 사진이 오늘날에 남아 있어요. 방상시에 대한 탈이 있어. 가면인데 눈이 네 개야. 그 방상시 이가 방자가 이게 한 방상시를 한자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방상시 이렇게 쓰는데 네모난 모양이라는 얘기야. 네모난 모양. 방상시라는 말의 방이 방석자가 네모난 모양상자. 이게 모양상자예요. 이때는 모양의 뜻으로 쓰는데 네모난 모양인데 바로 네모난 모양의 가면 같은 걸 갖다가 표현한 글자다 이게. 이저 방상시가 손에 무기 같은 걸 들고 귀신 같은 걸 쫓는 것 갖다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모습처럼 귀신의 가면을 갖다가요. 귀신의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 모습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귀신 머리는 가면으로 본다 이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귀신 자체를 머리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책에 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상상했던 귀신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는데 사람이 정상적인 모습과는 좀 다른 형태로 표현했잖아요. 지금 그런 형태에서 나온 글자로 보기도 한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이 귀신기자예요. 귀신기자는 마귀, 악기, 할 때 쓰는 흡혈기, 할 때 쓰는 기자인데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면서 음역하는 글자로서 알아둬야 될 글자가 있는데 그런 글자로서 맨 먼저 기억해야 될 글자가 흑덩이 기자가 있네요. 흑덩이면은 흑자를 붙여야겠죠. 그냥 덩이개라고도 하는데 귀가 개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흑도자에서 흑덩이와 관련된 흑덩이 개자예요. 동이 개자인데 금덩이면 금개가 되는 거야. 은덩이면 은개가 되는 거 이거. 그럴 때 쓰이는 글자. 그 다음에 부끄러울 개자야. 자괴감이 들다 뭐 할 때 쓰는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거죠. 부끄러울 개자가 바로 마음이 부끄러운 거에 신방변을 붙였죠.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기를. 뜻을 부끄러울 개자에 자괴감을 뜻쓰는 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꼭두각시 개자가 있네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모양을 하는 인형을 갖다 꼭두각시라고 그래요. 사람 모양을 한 인형을 꼭두각시라고 해요. 그래서 어때 뒤에서 그걸 조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 모양을 조정해가지고 뭐 연극을 꾸민다거나 그러잖아요. 꼭두각시 노름. 그런 것처럼 남의 조정을 당한 사람을 바로 꼭두각시 개자를 쓰죠. 옛날 북한을 갖다가 괴뢰도당이라고 써요. 소련에 조정을 받는 사람으로 보고 꼭두각시 있던데 옛날 북한을 갖다가 북괴 그랬잖아요. 북한은 그냥 북괴. 왜 꼭 쓰냐? 소련의 조정을 받았다 이거예요. 북한에서도 우리를 괴뢰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미국의 이제 조정을 받은 걸 보고요. 똑같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으뜸개자가 있네요. 으뜸개자도 귀신개자가 음역하는데 그런데 으뜸을 나타내기 위해서 문자를 붙여야 돼요. 미친 얘기다. 말문자를 붙여야 돼요. 근데 말문자하고 이 꼭두개시야 뭐 사람을 형태를 한 인형이고 신방배의 마음과 관련돼 있고 흙이야 흙덩이와 관련돼 있는데 요 말문자하고 으뜸은 어떤 연관성이 있냐 이거예요. 북두칠성? 그렇죠. 북두칠성과 관련돼 있어요. 북두칠성. 이 두자가 국이라는 숫자와 관련돼 있는데 국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술 담는 이게 세워서 펴는 거예요. 세워서 이게 원포 부분이 술 같은 걸 담는 게 이게 자루 부분인데 이게 선이 있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술동이가 있을 때에 이걸 푸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국자로 이렇게 푸는데 이때 이 걸치는 부분이 이게 걸치는 부분. 이게 자루가 국자가 이 술에 빠지지 않게끔 무게해서 이렇게 자루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요. 그걸 갖다가 여기 당긴 그걸 세워서 이렇게 피는 거 이렇게. 이것이 선이고. 옛날에는 식당에 가도 그런 게 없었는데 교수님 설명 듣고 나서 식당 가서 보니까 그런 게 생겼더라고요. 아 옛날 이게 국이라는 술 푸는 국이라는 식당에 지금 편해. 국자 일종인데 키가 참 불편한데 저게 딱 이렇게 걸치. 옛날 거에서 이렇게 없는 것도 물론 있어요. 없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있는 거 이게 이제 있는 걸로 표현해야죠. 하여튼간 그 국에 관련돼 있어요. 여기 요것만 가지고는 이게 술잔 작자가 되잖아요. 요 부분만. 이게 말두자가 국이라는 술잔 관련인데 두주불사 대로주고 말로 받는다. 두주불사 술 관련된 말이냐 이것도 술을 푸는데 그게 한 발에 술을 푸는 용량과 뭐 관련돼서 말도 말 보고 있는 거야. 이 글자가 요 글자가요. 근데 이 북두칠성도 꼭 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북두칠성이 이렇게 7개 별이 이렇게 있을 때 국자처럼 이렇게 국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북두칠성을 나타내기도 해요. 요 글자 자체가 북두칠성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 북두칠성 7개 별 가운데에 이 술 푸는 부분이요. 이게 자루가 되는 부분이 국자로 치면은 푸는 부분이요. 요 부분을 갖다가 두 개라고 부르고 요거 자루 부분을 갖다가
뭐 자료표자를 써서 두 표라든지 또는 두 병, 자료병자를 써요. 두 병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7개 별을 갖다가 이 별 이름들이 다 있어요. 별 이름들이 다 있는데 7별 이름들인데 그 가운데 4개를 2개라고 부르고 3개는 두 표 또는 두 병이라고 부르는데 이 배가 첫 번째 별을 뜻하기도 해요. 4개 별 전체를 뜻하기도 하지만은 그 가운데 첫 번째 별을 뜻하기도 해요. 그 첫 번째 별 관련돼서 이 으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무리에 으뜸이 되는 사람들이 괴수라고 하잖아요. 괴수를 뜻하는 쓸 때. 좀 안 좋은 뜻으로 쓸 때만 안 좋은 뜻으로 아무래도 이런 영과 똑같은 의미다 보니까 뭐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인식이 되어져서 그런 것 같긴 한데 하여튼간 글자 자체는 원래는 안 좋은 의미하고는 상관없었는데 우리가 긍정적인 말도 부정적인 말로 바뀐 말들이 많아요. 그 대충 온다는 말이 크게 묻는다 대충에서 나왔거든요. 대충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야. 대충에서 대충이란 말이 대충인데 크게 묻는다 이런 게 줄거리만 크게 묻는 걸 말하는데 이게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막 쓸데없는 말하면 횡설수설한다고 하잖아요. 횡으로도 얘기하고 세워서 세워서도 얘기하고 뭐 그런데 이게 횡으로도 얘기하고 세로로도 얘기하는데 널리 얘기한다는 게 박학다시 여기에 횡으로도 동서남북 모든 걸 동서고금을 모두 통해서 막 널리 얘기하는 거 그냥 정확하게 망하는 걸 알고 얘기하는 것이 횡설수설이 원래. 근데 오늘날 뭐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는 걸 횡설수설로 부정적인 말로 바뀌었잖아요. 긍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말로 바뀐 거야 지금. 수작. 수작이요? 수작? 수작도 그건 안 바뀌어서 잘못 생각한 것뿐이야. 수작은 손동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술다를 술자에다가 술다를 잡자거든요. 이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한 것이 말은 거야 이게요.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주인이 사람과에 딱 있으면 손님이 온단 말이야. 손님 혼자 오면은 주한상 들라 그러면 이제 안채에다 주한상 들라 그러면 주인하고 손님하고 앉아가지고 손님이 주인이 먼저 술을 한 잔 마셔. 술이 이상이 없으면 보여주는 거지. 그러고 나서 따라주면 손님이 받아먹고 또 주거니 받거니 이게 수작이야. 근데 사람들이 이게 서로 교감을 하는 거예요 수작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마음에 든 남자가 마음에 든 여자가 있으면 남자 가서 이게 걷는 걸 수작이라고 한다면 이게 교감이 없는 얘기잖아. 그건 성희롱이야. 그 수작이 아니에요. 그걸 수작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뿐이야. 수작은 술을 따라주고 받으면서 교감하는 행위이고 그걸 수작으로 남자가 여자 마음에 드는 여자서 찌뻑찌뻑 대는 걸 수작이라고 하는데 그건 말을 잘못 쓴 거라고. 자 어쨌든 간에요. 우리 선생님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괴수를 안 좋은 데다가 써먹는다고 했는데 말이라는 게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다 보니까 의미가 전성이 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꼭두각시 숫자. 아니 꼭두각시가 아니고 꼭두선이 숫자. 꼭두각시가 아니고 꼭두선이요. 꼭두선이는 식물과 관련돼 있어요. 꼭두선이 숫자도 귀신기자가 귀가 이게 뭐야? 지리질퍽지하다는 것처럼 기육자가 지읒자로도 바뀌는데 시읒자로도 이렇게 바뀔 수 있거든요. 이 구경화 일종이니까 그러니까 휘가 될 수 있고 단모가 되면서 수로 된 거예요 이게. 기신기자가 수까지 온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우리가 거둘 숫자도 이렇게 쓸 때 이게 이렇게 쓸 때 이게 넝쿨구라는 글자예요. 넝쿨 또는 덩굴. 넝굴이 아니고 호박이 넝굴째 떨어졌다가 아니고 이 덩굴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요. 두 개 다 이거 표준어가 넝쿨 아니면 덩굴이에요. 넝굴이나 덩굴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이게 넝쿨구 또는 덩굴구라고 하는 글자인데 덩굴이 이렇게 넝쿨이 엮어지는데 거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이게 넝쿨구라는 글자인데 이 글자가 근데 여기서 수가 되면서 다 거쳐서 거들인다 해서 거들 숫자가 된 게 그러니까 부가 여기서 수가 된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이 몸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지만은 귀가 부가 되고 구가 수가 됐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래서 이게 음의 변화가 좀 있어도 기신기자가 분명히 수가 된 글자예요. 그래서 풀 가운데 꼭두선이 풀인데 꼭두선이는 그 길가 같은 데서 볼 수 있는데 모르면 잘 눈에 안 띄죠. 뭐 알아야 눈에 띄는 건데. 근데 이게 옛날 사람들이 염색 같은 거는데 붉은 물 염색 같은 거 할 때 썼던 거예요. 잎꽃 옛날에 붉은 염색이 가장 귀한 염색인데 염료가 많지 않는지 자연에서 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붉은 염료로 이것을 갖다가 채웠는데 이것을 자랄 때 보면 열매가 많이 모여서 이렇게 자라고 그래서 모이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일부에서는 모일 직자하고 음이 통하다 보니까 모이다 뜻이 이렇다 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어디에 쓰이냐면 수집을 때 쓰이는 숫자예요. 수집. 이 모이다 뜻이 있어요. 우표를 수집하다 뭐 할 때 쓰이는 숫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근데 기신이자가 음역하는 글자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해입자로 설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기신과 관련된 풀로 이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게 이제 그 말을 갖다 맞춘 것일 뿐이에요.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다른 건 몰라도 한자와 관련된 풀이 보면은 잘못된 풀이가 너무 많아요. 그동안에 사람들이 한자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교육을 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막 곳곳에다가 자료를 갖다 옮겨 놓다 보니까 엉터리 설명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죠. 기신기자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글자. 네, 날릴 용자예요. 교육현장에서 날릴 용자 써서 배우신 분들 뭐 이렇게 써서 가르치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렇게 써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왜 뜻이 날리에다가 됐는지 왜 음이 용이 된지를 설명 안 했다는 얘기예요. 서예 오신 분들 날릴 용자 쓰면 이렇게 쓰신 분들 많아요. 서예 오신 분들. 이게 엉터리 글자예요. 이게 엉터리 글자. 날릴 용자 제대로 쓰려면은 반드시 여기에 요것이 받침자 형태로 쓰면 안 되고 쓸용자 형태로 써줘야 돼. 쓸용자. 쓸용자 형태를 그러니까 근데 위에서 이게 반기자 형태를 유지하면서 위에서 아래로 길게 쓰기가 하니까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길게 뺄 수가 없어. 길게 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아예 안 빼고 그냥 받침자 제기로 이렇게 썼는데 그래도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아이들 교육을 하고 치면은 조금이라도 나오게끔 이렇게 써줘야죠. 서예 오신 분도 딱 맞춰서 쓰려고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나오게끔 이렇게 써주는 것이 제대로 쓰는 거죠. 요 용자는 좌우로 써서 이렇게 써서 용자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봉우리 봉자를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는 것처럼 상하로도 쓰고 좌우로도 쓸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상하 좌우로 이렇게 쓰는데 오늘날 요 글자를 더 많이 쓴 것뿐이죠. 요것과 요것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쓰이는 것뿐인데 요것이 더 많이 쓰나요? 뭐 7대3 정도로? 아니면 뭐 8대2 정도로 뭐 구체적으로 뭐 이걸 비율을 따지기가 힘들지만요. 이렇게요. 상하로 쓰고 좌우로 쓰이는 것은 서사 도구 관련돼 있어요. 서사 도구. 종이 이전에 주가를 썼잖아요. 주가는 어떻게 돼요? 폭이 좁아. 좌우의 폭이. 그죠?
상하로 쓴 게 편해. 그러니까 이렇게 주간에 이렇게 쓰다가 넓은 종이가 생기는가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주간에 쓰는 형태가 그대로 올라 쓰이고 있고 이건 이제 종이로 쓰이는 형태가 원래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도록. 자 그런데 요골자를 분석해 보면은 요골자하고 요골자 두 개가 합쳐져 있죠. 요골자를 갖다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자원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려면 쇠국꼭지용으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길령 뭐 이런 뜻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건 힘력이고요. 힘력자는 부숫자죠. 쟁기 모양에서 나온 글자예요. 원시적 형태 쟁기 외날따비와 관련됐다고 있어요. 원시적 형태 쟁기. 이게 쟁기라는 걸 알기 위한 글자가 선해남자 같은 경우죠. 밭과 쟁기죠. 밭에서 쟁기를 해서 가족을 구현할 선해다 이거죠. 이 쟁기 형태를 반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게 두 손 이렇게 표현하면 앞 시간에 얘기했던 끌렸죠. 쟁기를 두 손으로 끌는 거예요. 지금. 쟁기에 많은 힘이 들어가니까 힘력자가 됐고요. 요거 새벽복지 형태는 요 글자가 바탕이 돼 있어요. 글자. 요 글자는 원래 흔히 쓸령이라고 하죠. 쓰다라는 뜻인데 어디에다 쓰냐 이거예요. 어디다 쓰는 뭐냐 이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이 글자 고물자를 알아야 돼. 이 고물자가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이거 뭘 나타냈냐 이거 뭘 나타냈냐. 뭐 울타리라고 온 사람도 있고요. 또 뭐 방패하고 관련돼서 연결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가운데 쪽과 관련돼서 연결했다는 사람도 여러 견해가 있는데 제가 쓰고 있던 집에 뭐 한자 사전들이 뭐 한 거좀 10개 정도 돼요. 뭐 이 사전 저 사전 막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한자 5편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들여다본 게 이제 동화하나대사전인데 동화하나대사전에 보면 이게 세북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글자의 뜻 표기를 해놓고 보면 저는 이게 세북곡제형태도 세북이라는 말을 썼듯이 이게 세북 관련있다고 해요. 그 세북을 갖다가 오늘날 세북을 나타내는 글자가 이 글자예요. 세북종자. 그렇죠? 근데 요 글자가 요 글자하고 같은 글자예요. 꼭지형자로 쓰는 글자하고 같은 글자예요. 같은 글자. 세북종자. 거기에 요 글자가 달라붙었잖아요. 세북꼭지형자. 그 세북꼭지형자는 여기 세북꼭지를 이렇게 덮여놓은 거예요. 여기 꼭지 부분이 매달아 놓은 부분. 근데 이 세북이 우리 앞 시간에 종전문 얘기했잖아요. 종전문. 이 악기로 이거 악기로 쓰인다 했잖아요. 이게 세북 종인데 종이라는 것이 이게 종이라는 것이 오늘날 종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은 절에서 치는 종목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종이 쓰임에 따라서 사실은 한 4개 정도 구분이 돼요. 하나가 뭐냐면 악종이에요. 악기로 사용된 종. 그 다음에 절에 쓰는 종은 뭐라고 그래요? 범종. 그 다음에 시간을 알기 위해서 치는 종이 있어요. 시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수업 시간 알려주는 거잖아요. 시작할 때. 그 시종 있고 또는 사람을 경각심을 불러넣기 위해서 경종이 있어요. 경종을 울리다. 그런데 이런 쓰임에 따라 이런 구분 가운데 사실은 가장 옛날에 중요시했던 것은 악종이에요. 악종. 의식에 사용됐던 악종. 이게 종정문이라는 말에 종자도 악종이잖아요. 악종. 그 악종이 아까면서 얘기한 것처럼 금성옥진 아까 설명했잖아요.
여기 이 금성옥진에 금이 바로 악종과 관련돼 있잖아요. 종을 쳐서 특종 같은 종을 쳐가지고 음악이 시작된다니까요. 그 시작이 될 때 쓰여진다. 이게 쓰다. 중요한 의식에 쓰여져요. 종묘제략이 무형문화재 이르러 왔잖아. 그럴 때 종을 맨 처음에 치기 시작해가지고 종을 써서 치기 시작해서 음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일에 쓰인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쓰다 이 뜻이 있는 게 쓰다 이 뜻. 자,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쓸룡자에 대해서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저는 30년 동안 문자 공부를 해오면서요, 이 글자도 저도 초창기에는 이걸 종으로 보지 않았는데 이제 오늘날은 한 30년 동안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종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이거죠. 종으로 설명을 해봤고요. 이 글자가 쓰여지는 글자를 살펴보는데 쓸 용자보다 이 세국봉지 용자가 음역하는 글자가 많은데 그 글자가 이제 이 글자죠. 이제 세국봉지 용자 영원형인데 힘이 있어서 몸이 날래다 이거죠. 힘센 사람과 관련돼 가지고 몸이 날래다에 날래 용자가 있고 용감하다 용감할 용자예요. 또 발로 펄딱 뛴다고 해서 뛸 용자예요. 백조의 호수 이런 무용과 관련된 장르를 보면요, 예술 장르를 보면은 무대 위에서 펄떡펄떡 뛰어다니잖아요. 백조가 날아다니듯이 뛸 용자, 뛸 용. 무용을 뜻하는 뛸 용자. 그 다음에 허수아비 용자가 있네요. 중국에 진시황릉 갔다 오신 분들은 진시황릉에 병마용들 보이잖아요. 토용, 흙으로 사람 모양처럼 그대로. 옛날 순장을 했다가요. 천자들을 지위가 높은 사람, 황제들을 죽으면 순장을 했는데 살아있는 사람 묻기가 뭐니까 나중에는 살아있는 사람 대신에 흙으로 사람 모양을 빚어가지고 묻었는데 진시황릉 무덤에 있는 토용들이 그거 아니에요? 토용들, 병마용들. 이 허수아비 용자. 자, 용자로 쓰이는 글자들. 또는 샘수술 용자예요. 물이 용출된다. 샘수술 용자인데 샘수술 용자는 요 날릴 용자를 붙여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물이 용출된다 뭘 뜻인 거죠? 같은 날릴 용자로 바꿔서요. 세국공지 용자라는 쓰면 이렇게 바꿔서 같은 거. 아이씨 물 다 먹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옹이 되고요. 단모 만들어서 옹이 되고 과일 과실은 송이 되는데 웰송자예요. 암송, 낭송을 뜻하는 자. 웰송자. 웰송자가 있고 암송, 낭송이 있고 그 다음에 송종, 총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디귿과 티읕으로도 고개와 반정이 있어요. 바뀌어 있는데 동이 통이 될 수 있는데 통으로 쓰이는 거잖아. 통할 통자. 길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길 관련된 책받침이 들어갈 거예요. 통과 앞을 통자예요. 병들 역자를 붙여야 되죠. 통증을 뜻쓰는 두통, 치통을 뜻쓰는 거예요. 앞을 통자. 나무로 만든 통, 필통, 우체통 뭘 뜻쓰는 통통자가 있고요. 대나무로 서로 바꿔 쓰기도 하는데 대나무로 만든 통은 대통통자가 있어요. 화약통 뭐 죽통 뭐 할 때 쓰는 글자 대통통. 근데 이 글자하고 이 글자하고 서로 바꿔 쓰기도 해요. 통통자. 필통, 우체통을 뜻.
자, 이런 글자에서 의미 역할은 세목구 용자는 그런데 이 궁극적으로는 쓸용자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 쓸용자는 세목과 관련돼서 이루어진 글자인데 세목을 중요한 의식의 시작을 알릴 때 쓰기 때문에 이게 쓰가 있듯이 생겼다고 써요. 이렇게 해서 날릴 용자와 관련된 여러 글자들을 살펴봤고, 자 중요한 거예요.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받침자 히터로 이거요. 이 아래 빼고는 받침자 히터로 쓰면 안 되고 쓸 용자 히터로 반드시 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디 가가지고 누군가 날릴 용자, 용감한 용자를 쓰는데 이렇게 써서 받침자 히터를 써서 이렇게 설명을 딱 써놓으면 조용히 나온 게 좋아요. 그 사람은 한자를 제대로 맞춰서 하냐. 이 글자가 의미 용이라고 용이 이 글자의 음을 용이라고 하면 술용자로 써줘야지 왜 받침자를 쓰냐고. 그냥 음을 안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그런 사람한테 뭐 틀렸네 맞았네 뭐 그거 얘기할 거 없어. 자, 그 다음에 문장 공부를 하기 싫은 모양이네 우리 선생님. 문장 설명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들어주세요. 자, 62페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미전편의 제 24장의 문장 속에 있는 한자들을 다 살펴봤는데요. 자, 그걸 바탕으로 문장 풀이를 간단하게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게 62페이지에 있는데, 자, 읽어볼게요. 풀이해놓은 거요. 작께서 말씀하셨다. 그 제사할 귀신이 아니나 제사함은 아첨하는 것이고, 의를 보고 하지 않으면 용감함이 없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맥락이? 예. 이게 풀이된 것만 보면 무슨 맥락인지 모를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이 이해하시네. 아 무조건 이해해 그런 줄 알고. 이게 이게 문장이라는 게 굉장히 축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모를 수 있는데 사실은 있죠. 여기에 등장인물이 공자가 있고요. 자활을 했으니까 공자가 있는데 문장 속에는 없지만 두 사람이 더 등장해야 돼. 자활했으니까 공자가 이미 등장했는데 이 문장과 관련된 공자선이 두 사람이 더 등장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문장 속에 그러니까 그 제사할 귀신이 아니라 제사하면 아첨하는 것이고 있는데 제사를 한 사람이 등장해야 돼.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노나의 삼원씨의 후손인 개손씨의 개강자. 이 공자 말년의 대부였던 개강자가 그 제사와 관련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의를 보고도 하지 않으면 용감함이 있는데 용감함이 없이 행동한 사람이 등장해야 돼. 그게 뭐냐면 공자의 제자인 영유. 사실 문장 속에는 안 보이지만은 공자가 개강자가 했던 일과 연유된 염유를 등장했는데 염유가 개강자의 가신이었어. 가신. 그 당시에 대부였던 개강자의 가신 노릇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걸 파오고 이제 풀이를 해보죠. 자, 공자하고 개강자하고 염유, 공자가 개강자와 염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자, 자활 공자가 말씀했어요. 비 아니다 이거예요. 그 귀신. 그게 귀신이라는 게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데 사람이 죽는데 그 귀신이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 귀신이 아니다 있어요. 그 귀신이 아니다. 그러나 제사 제자가 따로 나왔죠. 이 제사 제자가 뭐이냐? 뭐과 관련되냐? 봉선과 관련됐어요. 봉선이란 제사와 관련됐어요. 이 봉선이란 제사. 그
그 봉선이라 한자를 많이 하신 분들 우리 선생님 문자 공부하잖아요. 지금 저한테만 눈을 등내지고 봉선이 뭐예요? 그렇죠. 천자가 태산에서 하늘과 천천의 신에다가 지낸 제사를 봉선이라고 그래요. 이게 제사의 제자가 이걸 자가 달라고 치면은 다 제사 관련됐죠. 제사 제자 제사 사자에서 쓰듯이 공통으로 쓰듯이 요 제사가 봉선선자예요. 이게 원래 봉선선자. 이 글자를 오늘날 요 글자를 뭐라고 그러죠? 참선선자? 뭐 참선선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글자의 본래 뜻이 봉선선자예요. 이 글자의 뜻이 봉선선자인데 봉선선자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중국에 천자나 이 중국에 오학이 있어요. 오학 가운데 동학이 바로 이 천자가 제사를 지낸 동학이 바로 태산이에요. 태산인데 이게 천자나 그 태산이 있는 나라가 노나라야. 노나라 제후나 천자나 제후나 그런 사람들이 태산에 올라가지고 흙으로 단을 쌓아. 그래서 단을 쌓는데 우리 제단단자에 흙도자를 붙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흙으로 단을 쌓는다니까 제단단자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제단단자 이렇게 쓰는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쓰면 또자자로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는 사람들 많은데 아침단자로 써줘야 돼요. 아니 글자가 만들어 나올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 나오니까 사람들이 무심코 이렇게 잘못 갖다가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사실 대학교 다니면 해도 이렇게 썼어요. 참 문제야 지금 글자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흙자를 붙여서 제단을 뜻하는 글자가 뭐냐면 이게 흙을 쏴가지고 제단을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봉선이라는 것이 천자나 제후가 태산에 올라가가지고 흙을 쌓아놓고 하늘이나 천천의 신에다 제사를 지는 건데 오늘날 저 다른 데는 가까웠어도 유일하게 외국 여행을 한번 갔다 왔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덕분에 갔다 왔는데 그래서 태산을 한번 갔다 왔잖아요. 태산이 지금 가면 지금도 뭐 도교 관련된 풍습을 그대로 유지인데 그 제사 빌고 오는 사람들 많아. 태산 꼭대기에. 아니 저 천자도 하늘에다가 비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빈다는 거 기도할 때 쓰는 빌기자, 빌도자 다 제사 관련돼 있잖아. 자, 근데 이 봉선을 흙을 북돋은 거예요 지금. 흙을 북돋아서 단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를 갖다가 천자 아니면은 제후만 지내야 돼. 자, 근데 대강자는 뭐예요? 대부잖아. 그러죠? 지금 대부가 지금 지내려고 한 거야 지금.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제사 대부가 태산에 올라가지고 봉선의 의식을 행하면 안 돼. 자기가 지내야 될 대상이 아니야. 그렇죠? 참남은 거야. 그리고 천자나 제후의 지위를 참추는 것이 돼. 근데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제사를 기신이 아니라 제사함은 그 아첨한 거다. 사특한 짓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개헌적. 그런데 그것이 온당치 않잖아요. 의롭지 않아. 의롭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제자의 가신인 공자의 제자인 영혼과 말기가 써야 돼. 그 말기가 되는 상황 그 밑에 그 상황이야. 자 이게 제사를 말리는 행위가 의로운 행위야. 여기 저 대부가 봉선의식을 행하는 것을 말리는 것이 가신이 의롭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말려야 될 의로움인 거야. 그런데 그런 걸 보고도 불이 하지 않았어. 말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것은 용감함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래서 문제풀이가 맥락이 잡혔죠. 자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고요. 이 문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이제 오늘 새로 복사된 교재가 왔는데요. 펼치세요. 아직 수업 안 끝났어요. 그 세수는 세부에 맞죠? 다음 시간에 하죠. 시간이 다 됐는데. 네.
한 사람이라도 소고기 바라면 쏘볼게요. 손 들어보세요. 네, 없어요? 이러면은 반응이 없어. 한두 골자 더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계속 마치고 셋이니까 다음에. 새로 복사된 자료니까요. 다른 시간에 살펴보는데 다음 시간에 8.1편 제1장부터 살펴보도록 해요. 수업 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